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면서 친구들이 하나둘 멀어지는 것 같아. 자식들은 바쁘고 나는 점점 혼자가 되어가는 것 같아. 예전엔 사람들이 나를 찾았는데 요즘은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건 아마도 여러분도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건강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우리가 평생 붙들고 있던 어떤 것들 때문입니다. 지난 40년간 상담사로 일하면서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80세가 넘어서도 친구들에 둘러싸여 웃음 가득한 분들이 계셨고 반대로 60대인데도 깊은 외로움에 시달리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오늘 제가 약 30분 동안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차이를 만드는 버려야 할 것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실천하고 삶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첫 번째, 과거의 영광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우리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내가 부장이었을 때는. 여러분, 이런 말 자주 하시나요? 저는 김 선생님이라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67세이신데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이 대기업 부장이었던 시절 이야기만 하십니다. 30년 전 성공한 프로젝트 이야기, 부하 직원들이 자신을 얼마나 따랐는지, 그때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는지. 처음엔 사람들이 경청합니다. 하지만 2번, 3번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면요. 사람들은 슬그머니 자리를 피합니다. 왜일까요? 과거에 갇힌 사람과는 현재를 나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영광은 여러분의 자산입니다. 자랑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그것에 매달리는 순간 여러분은 현재의 관계를 잃게 됩니다. 사람들은 지금의 당신과 관계 맺고 싶어 합니다. 30년 전의 부장님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함께 커피를 마시는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를 원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과거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 상대방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과거의 경험을 나누되 지금의 대화 주제와 연결하세요. 예를 들어, 내가 잘 나가는 부장일 때 라고 시작하는 것보다 예전에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 내 이야기를 들으니 그때 생각이 나네. 그때 내가 배운 건 이렇게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과거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됩니다. 2번째, 자식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입니다. 난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살았는데 이제 나를 챙겨줄 때도 됐잖아. 주말에 한 번이라도 얼굴 보러 오면 뭐가 대단하다고. 박 여사님 65세. 세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셨습니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손주들까지 봐주셨죠. 그런데 요즘 박 여사님은 매일 우울하십니다. 왜일까요? 큰애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와요. 둘째는 전화는 하는데 5분이면 끝나고 막내는 아예 연락도 안 하고. 박 여사님, 제가 여쭤봤습니다. 자녀분들이 바쁜가요? 바쁘긴 한데
그래도 부모한테 전화 한 통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여기서 문제가 뭘까요? 자녀들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박 여사님도 잘못이 없습니다. 문제는 기대입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갖는 기대가 우리를 외롭게 만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젊었을 때 부모님께 얼마나 자주 연락드렸나요? 명절 때 찾아뵙고 부모님 생신 챙기고 그게 전부였던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바빴으니까요. 우리 인생 살기에 바빴으니까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상입니다. 건강한 겁니다. 자식에게 기대하는 대신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첫째, 자식의 연락을 의무가 아닌 선물로 받아들이세요. 전화가 왔을 때 바쁜데 전화까지 해줘서 고맙다 이 한마디가 자식이 더 자주 연락하게 만듭니다. 둘째, 여러분의 행복을 자식에게 의존하지 마세요. 자식이 오면 반갑고 안 와도 괜찮은 삶. 그게 자식도 여러분도 편한 관계입니다. 셋째, 자식의 인생을 응원하세요. 우리 집에 언제 올 거야? 가 아니라 요즘 일은 잘 되고 있어? 힘들면 언제든 말해. 이렇게 바꾸는 순간 관계가 편해집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오히려 더 자주 찾아오게 됩니다. 짐이 아니라 쉼터가 되니까요. 세 번째, 남과 비교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옆집 김 씨는 자식들이 매주 온다던데 우리 동창 박 씨는 손주들이 벌써 셋이래.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 보니까 자식들이 용돈도 많이 드린대. 여러분, 이런 비교 한 번씩은 다 해보셨죠?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비교가 심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내 길을 가느라 바빴는데 나이 들면 다른 사람들이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정 씨, 70세. 매일 아침 공원에 나가십니다. 그런데 산책을 즐기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감시하십니다. 저 사람은 자식들이 매주 찾아온대. 저 사람은 연금이 많대. 저 사람은 건강해서 좋겠어.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우울해지십니다. 왜일까요? 비교는 항상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기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남의 삶은 겉모습만 보입니다. 자식들 매주 온다는 김 씨 알고 보니 돈 때문에 오는 거였습니다. 손주 셋이라는 박 씨 알고 보니 손주 돌보느라 자기 인생이 없습니다. 용돈 많이 받는다는 경비 아저씨 알고 보니 자식들이 빚이 있어서 그냥 주는 겁니다. 우리는 남의 축복만 보고 우리의 복은 보지 못합니다. 이를 위해 간단한 실천 방법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 감사일기를 쓰세요. 매일 잠들기 전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만 적으세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오늘 아무데도 아프지 않았다. 오늘 따뜻한 밥을 먹었다. 이렇게 간단한 것부터요. 둘째, 비교하고 싶어질 때 이렇게 말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삶, 나는 나의 삶. 저 사람도 나름의 고민이 있을 거야. 셋째, 남이 아닌 예전의 나와 비교하세요. 작년의 나보다 올해의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네 번째, 완고함과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내 생각이 맞아. 나이 먹은 사람이 더 잘 알지. 요즘 젊은 것들은 최 선생님 72세. 지역 노인정에서 가장 외로운 분입니다. 왜일까요? 모든 대화가 논쟁이 되기 때문입니다.
날씨 이야기를 해도 올해가 특별히 더운 것 같아요. 라고 상대방이 말하면, 아니야. 내가 어렸을 때가 훨씬 더 더웠어. 음식 이야기를 해도 여기 찌개 맛있네요. 라고 상대방이 말하면, 이게 맛있어? 옛날 우리 마누라가 끓인 게 진짜지. 모든 이야기에 아니야. 그게 아니고 내가 더 잘 알아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물어볼게요. 이런 사람과 대화하고 싶으신가요? 나이가 들면 경험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가 맞다는 확신도 강해집니다. 하지만 그 확신이 사람들을 밀어냅니다. 대화는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내가 이기면 관계는 멀어집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대화를 해보세요. 첫째, 그럴 수도 있겠네를 입버릇으로 만드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 생각이 이상해 라고 말하기보다는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우리 때랑은 다르네 라고 말입니다. 둘째, 틀려도 괜찮다는 걸 받아들이세요. 나이가 많다고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세상은 변하고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상입니다. 셋째, 궁금해하는 사람이 되세요. 내가 더 잘 알아가 아니라, 그건 처음 듣는데 더 자세히 말해줄래? 이렇게 바뀌면 사람들이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어 합니다.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요. 다섯 번째, 피해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다들 나를 무시해. 나이 들었다고 함부로 대해. 아무도 내 말을 안 들어. 송 여사님, 68세. 항상 서운합니다. 며느리가 반말한다고, 슈퍼 점원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친구들이 자기만 빼고 만난다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며느리의 반말은 친근함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슈퍼 점원은 바빠서 짧게 대답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은 여러분이 바쁘실 줄 알고 먼저 말 안 꺼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피해의식은 작은 일도 큰 상처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쌓이면 정말로 사람들이 멀어집니다. 힘들거든요. 항상 서운해하는 사람과 같이 있는 게. 심리학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대로 본다. 피해의식이 있으면 모든 게 무시로 보입니다. 하지만 피해의식을 내려놓으면 같은 상황도 다르게 보입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첫째, 상황을 다르게 해석해 보세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가 아니라 저 사람도 무슨 일이 있었나 봐. 날 빼고 만났어가 아니라 다음엔 내가 먼저 연락해 봐야지. 둘째, 서운한 마음이 들 때 24시간 기다리세요. 즉시 반응하지 마세요. 하루 지나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직접 물어보세요. 내가 잘못 받아들인 걸 수도 있는데 혹시 내가 뭔가 실수한 게 있어? 대부분의 경우 오해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섯 번째, 돈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이건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병원비 생각하면 자식들한테 짐 되기 싫어서 모아둔 게 있어야 마음이 편해. 돈은 중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을 쌓아두기만 하는 건 다릅니다. 강 선생님, 75세. 은행 잔고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식사 한 번 하는 것도 아깝다고 합니다. 여행 가자는 제안에도 돈 아까워라고 합니다. 손주 생일 선물도 요즘 애들은 다 있어 라며 안 줍니다. 그 결과
친구들이 더 이상 연락 안 합니다. 손주들도 할아버지를 멀리 합니다. 돈을 아끼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돈 때문에 관계를 잃으면 그게 진짜 손해입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미끼로 쓰는 경우입니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해줬는데, 다 너 주려고 모아둔 건데,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부담을 느낍니다. 진짜 관계가 아니라 거래처럼 느껴지니까요. 이럴 땐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첫째, 경험에 투자하세요. 돈을 쓸 때 물건이 아니라 추억을 사세요. 친구들과 맛있는 식사, 가족과 작은 여행, 손주와 영화 한 편. 이런 것들이 나중에 여러분을 외롭지 않게 합니다. 둘째, 조건 없이 주세요. 주면서 대가를 바라지 마세요.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넌 이래야 해가 아니라 그냥 주고 싶어서 주는 겁니다. 셋째, 적당히 쓰세요. 병원비 걱정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삶도 중요합니다. 80살까지 안 쓰고 모아서 뭐 하시겠어요? 지금 건강할 때, 지금 친구들이 있을 때 쓰세요. 일곱 번째, 체면과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긴 싫어.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내가 사과해. 내가 먼저 양보하면 나만 손해야. 이 선생님 69세. 절친이었던 친구와 3년째 연락 안 하고 지냅니다. 왜일까요? 3년 전 작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도 기억 안 나는 사소한 일입니다. 하지만 둘 다 먼저 연락하기 싫어서 3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그 체면이, 그 자존심이 친구보다 중요한가요? 나이 들수록 체면과 자존심은 강해지는데 동시에 새로운 친구 사귀기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한 명 잃을 때마다 외로움은 깊어집니다. 체면과 자존심을 지키려다가 관계를 잃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때 내가 먼저 연락할 걸. 하지만 때는 늦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첫째, 먼저 손 내미는 게 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더 당당한 사람입니다.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니까요. 둘째, 사과는 약함이 아닙니다. 미안해라는 말이 여러분을 작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셋째, 오늘 실천하세요. 오래 연락 안 한 친구에게 먼저 전화하세요. 그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해. 요즘 어떻게 지내? 이 한 통의 전화가 여러분의 외로움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건강 자랑과 불평을 버려야 합니다. 난 아직도 20대처럼 팔팔해. 어디 하나 아픈 데가 없어. 두 극단이 있습니다. 건강을 자랑하는 사람과 아픈 데만 이야기하는 사람, 건강 자랑하는 분들, 난 약 하나 안 먹어. 병원? 나는 안 가. 요즘 젊은 것들보다 내가 더 건강해. 이런 분들은 아픈 사람들과 대화가 안 됩니다. 상대방이 요즘 무릎이 아파서 라고 하면 난 괜찮은데 운동을 안 해서 그래 라고 합니다. 반대로 아픈 데만 이야기하는 분들, 만나면 병원 이야기, 약 이야기, 아픈 이야기만 30분.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처음엔 걱정해주지만 매번 같은 이야기만 들으면 사람들은 지칩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첫째, 건강 이야기는 짧게 하세요. 아프면 요즘 무릎이 좀 안 좋아까지만.
그리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세요. 둘째, 상대의 상황을 존중하세요. 누군가 아프다고 하면 나는 괜찮은데? 라고 말하는 것보다 많이 힘들겠다. 무리하지 마 라고 해보세요. 셋째, 다양한 대화 주제를 준비하세요. 건강 말고도 이야기할 게 많습니다. 요즘 본 TV 프로그램, 재미있게 읽은 책이나 기사, 동네에 새로 생긴 가게, 계절 이야기, 날씨 이야기. 여러분, 지금까지 8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대한 집착, 자식에 대한 과도한 기대, 남과 비교하는 습관, 완고함과 고집, 피해의식과 돈에 대한 집착, 체면과 자존심, 건강 자랑과 불평.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나에게 갇혀 있다는 겁니다. 내 과거, 내 기대, 내 생각, 내 감정, 내 돈, 내 체면, 내 건강. 하지만 관계는 우리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상대를 바라볼 수 있을 때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 첫째, 오늘, 지금 바로 한 가지만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모든 걸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만 실천하세요. 오래 연락 안 한 친구에게 전화 한 통, 자식에게 부담 안 되는 짧은 문자, 비교하는 대신 감사일기 3줄, 고집 부리려다가 그럴 수도 있겠네. 이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 매일 작은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큰 관계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관계들이 모여서 외로움을 막아줍니다. 슈퍼 가서 점원과 인사, 산책하다 만나는 이웃과 반갑게 눈인사, 경비 아저씨께 수고하세요. 한마디, 버스 기사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작은 연결들이 여러분을 세상과 이어줍니다. 세 번째, 주는 사람이 되세요. 나이가 들수록 받으려고만 하지 마세요.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경청, 부담 없는 작은 선물, 과일 하나, 떡 한 봉지. 진솔한 관심을 주는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모입니다. 네 번째, 변화를 즐기세요. 나이 들었다고 모든 게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도 변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이라도 변할 수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70대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한 분들도 많습니다. 80대에 새로운 친구를 사귄 분들도 많습니다. 너무 늦은 건 없습니다. 다섯 번째,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세요. 과거를 놓아주세요. 미래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오늘을 살아가세요. 오늘 맑은 날씨를 즐기고, 오늘 만난 사람과 진심으로 대화하고, 오늘 먹는 밥을 감사하게 먹으세요. 이런 오늘들이 모여서 외롭지 않은 노년이 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하셨나요? 이거 다 아는 얘기인데, 말은 쉽지, 실천이 어렵지. 나는 이미 늦었어. 아닙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변화를 원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변화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변화는 시작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작은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외로움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누구나 느낍니다. 중요한 건 그 외로움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버릴 건 버리고 채울 건 채우면 외로움은 줄어듭니다. 여기까지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특히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 중 어떤 부분이 가장 공감되셨나요? 여러분만의 외로움 극복 방법이 있으신가요? 실천해보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우리 함께 나이 들어가면서도 외롭지 않은 아름다운 노년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